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? 네,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, 요즘에? 8월 들어서 좀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좀 보이더라고요. 첫 번째로는 상승하는 종목 수 자체가 좀 많아졌습니다. 맞아요. 네. 예,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7월 말 6,500포인트 대비해서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특정 종목으로의 좀 쏠림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. 예. 예, 지금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다만 최근 이제 한 2거래일, 3거래일 봤을 때 반도체 주도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. 예, 굳이 표현하자면 쏠림이 좀 완화되고 있다. 네,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쏠림이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이제 정말 힘들었던 코스닥이 네, 요즘에 좀 부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네. 오늘도 보면 초반에는 약세 출발했다가 현재 좀 강보합으로 돌아서고 이게 좀 이번 주 내내 좀 벌어지더라고요. 네, 네.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섹터들도 특정 섹터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, 오늘은 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코스닥도 좀 이 정도면 조금씩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. 또 뭐 하반기에 승강제 추진이 된다 얘기도 좀 나오고 네.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코스닥 시장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, 좀 서포트를 해주는 네.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코스닥 네. 쪽은 어떻게 보세요? 코스닥은 뭐 7월 말 대비해서는 20% 정도 오늘 맞아요. 오르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 그렇죠.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좀 본격적인 확산세로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. 그래서 네. 저도 이제 나올 때마다 코스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에서 일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간 거 맞긴 하지만 흐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 아직은 좀 단기적인 수급 쏠림에 가깝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요. 또. 네,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장 전체에 뭐 순환매가 확산된다 네. 이렇게까지 보려면 저는 몇 거래일 혹은 또 몇 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저도 말씀 들으면서 코스닥 섹터들 상황을 좀 보는데요. 로봇이 오전에 초반에 조금 주춤했다가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서 그런가요? 로봇주들이 좀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. 2차 전지도 좀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LNF 좀 한 4%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바이오도 뭐 조금 미세하긴 한데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는 게 좀 눈에 띄고 알테오전도 플러스로 돌아섰네요. 네. 그러니까 코스닥 속에 좀 주력 섹터들이 좀 오늘 예,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0.6%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도 예, 뭐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자, 좀 전에 좀 말씀하셨던 거는 아직 예를 들어 주도주의 교체, 그다음에 네. 코스닥 시장의 뭐 확실한 뭐 반등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. 팀장님의 뭔가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만드는,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뭐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신하게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뭐가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앵커님 말씀처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게 최근 뭐 2거래일, 3거래일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하면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다시 또 반도체 네. 주도주들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아직도 저는 지수 자체의 레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9월 달에 이제 부양책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있을 거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라면 그 차별화의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? 일단 반도체 섹터와 좀 연결된 소부장 종목들, 예, 그런 종목들이 이제 괜찮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코스닥 네. 쪽에서는 특히. 네, 예. 그리고 코스닥의 특성상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올라줘야 됩니다. 맞아요. 예, 네. 근데 그 종목들이 아직 이제 좀 매기가 있다고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. 예, 역시 이제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. 요즘에 화장품주 좋은 거 보면 결국은 확실한 실적, 네, 네. 그게 백그라운드인데 말씀하신 바이오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은 모멘텀이나 뭐 내러티브나 이런 건 참 좋은데 네. 역시 이쪽은 실적이 이게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해당 섹터 내에서도 좀 많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막 소위 말해 질르기에는 네.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시장 이런 분위기 좀 변하는 거,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좀 반등을 오늘도 사실은 한번 볼까요? 말씀 나온 김에
삼성전자 삼성전자 조금 많이 좀 상승폭이 줄긴 했네요. 그래도 4% 조금 안 되는 거 보니까 하이닉스는 여전히 한 7% 정도 되고. 네. 이런 걸 보면 그 지난번에 나오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고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 고객분들이죠. 네. 우리 팀장님의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들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. 네. 그래서 좀 이런 변화된 흐름에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들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네. 요즘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? 실제로 아직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세요. 아직도 그러세요? 네, 이제 지수가 5,000포인트대까지 내려가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신 상태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적극적인 좀 분할 매수라든지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한 코스피 기준으로 5에서 7% 정도 좀 올라줘야 이제 지수대로 봤을 때는 7,000포인트를 그러게요. 눈으로 보셔야 7자 정도는 보셔야. 그래야 이제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매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요즘에 그분들한테 분할 매수 추천하신다는 뭐 분할 매수 추천하시는 거예요? 일단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부분들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펀드, ETF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. 저는 또 금이 고점일 때 네. 골드가 고점일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세요. 그럼 아직까지 예. 물려 계신 거네? 맞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온스당 한 5,000달러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승을 한번 맛보셨다가 다시 네. 한 20% 정도, 20% 이상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이제 4,000달러 정도 선으로 내려가서 네. 상당 기간 그 4,000달러대가 유지가 되다가 네.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4,4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바닥에서는 10% 정도 오른 상태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. 네. 네, 그 보통 이제 금은 달러랑 반대잖아요. 네. 달러가 시원찮을 때 금이 올라가고 네. 달러가 셀 때 금이 네. 시원찮아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 공식은 작년 올해 뭐 많이 깨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. 네, 상관관계는 이제 거의 예. 지금 무의미해진 상태입니다. 네. 지금 금이 요즘에 네. 한 10%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와요. 네.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일반 그 경제지나 이런 데 기사도 금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. 네.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차피 이따가 저 마지막에 자산 배분 전략 할 때 금 뭐 얘기도 아마 말씀을 하실 테지만 네. 지금 금이 조금 이제 들어갈 법한 한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?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고 가격적 보고요. 매력은 충분하다. 네, 그리고 이제 고액 자산가일수록 어떤 금에 투자했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금은 이제 희소 가치 보유 자체로 희소 가치도 있고 그렇죠, 예, 그렇죠.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자산가들의 관심이 꽤 많은 투자 대상이긴 합니다. 네. 그러면은 금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뭐 나름의 근거는 뭡니까? 많이 떨어졌다는 거 빼고. 일단은 이제 금의 요즘 가격을 보면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유가랑 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아직도 좀 이렇게 잔 불씨들은 좀 남아 있지만 점점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동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밤에도 CPI가 좀 괜찮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그럼 달러 가치도 아무래도 상승 부담을 더는 거죠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옛날 펀더멘탈식으로 옛날로 돌아가는가 보네요. 이제 달러가 좀 약세, 금리도 조금 뭐 하향까지는 몰라도 안정화. 그러면 이제 금이 좀 약간 좀 괜찮게 좀 봐지는 또 그런 분위기로 좀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걸 좀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PB 팀장님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.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사이즈가 크죠. 그러니까 몰빵이 없습니다. 이 양반들은 철저하게 분산하시는 분들이고. 근데 우리는 요즘 금이 좀 좋은 것 같아. 앞으로 좋을 것 같아. 그러면 또 그냥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분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고액 자산가들 포트폴리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저 양반들이 하는 걸 자꾸 보면서
이 배분을 하는 거죠. 네, 철저하게 배분 위주로 예. 가시죠. 그거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, 사실상 이건 뭐 워낙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이기 네, 때문에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 드린다는 걸 제가 중간 광고하듯이 참고하라 말씀을 좀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게 자산 배분 관련해서 달러입니다. 네. 외환이죠. 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달러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달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러면은 달러도 강세로 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. 생각 들고 최근에 이제 미일 공조 엔화 때문에 공조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달러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. 그러면 달러를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갖고 있는 걸 좀 내놔야 되나요? 아니면 좀 더 사야 되나요? 지금 달러 매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도 고객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오늘 달러를 일부 좀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지난 이제 6월에 고점이 1,550원을 넘었었으니까요. 예. 예, 뭐 이미 뭐 한 10% 정도는 달러가 이제 안정이 됐는데 지금 1,410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좀 짧은 기간이지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분들은 대체 투자 수단으로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를요? 네.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실제로 상담 내용을 봤을 때 원화 정기예금이 있는데 달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거를 뭐 중도 해지하거나 뭐 예금 담보 대출을 해서 네, 뭐 달러를 좀 사고 싶다 이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물론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해지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, 그래서 달러에 대한 걸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. 사실은 1,570원 근처까지 갔던 70원도 넘었었죠 장중에는. 네. 이게 지금 1,410원대까지 떨어진 거니까 네. 이제 슬슬 들어가서 다시 좀 환율이 좀 올라갈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엔화 때문에 미일 공조 계속 사고 하는 거 보면 원화가 그렇게 떨어질까?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원달러율이 올라갈까?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.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? 일단은 좀 매수를 하고 지켜보겠다. 이제 달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요. 네. 그 달러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네. 예,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든지 국채를 사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냥 달러만 좀 매수하고 보자. 그리고 지금 뭐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부분은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데 환율의 전망은 사실은 더 어렵지만 네, 뭐 이제 리포트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1,390원대 정도까지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나오셨던 그 IM 투자증권의 박상현 위원도 1,490원대 얘기를 잠깐 하시더군요. 예. 자, 이제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음 달에 나오실 때까지 한 달 동안의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아직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을 보고 들어가시겠다라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. 저는 지금 오히려 7,000선 아래에 있을 때 투자 어떤 기회가 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팁이라고 한다면 7,000선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저는 지금 이 변동성 확대 시기에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금이 어느 100이라고 한다면 3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계시면 꽤 많이 이 부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문의가 많으세요. S&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. 하지만 저는 뭐 한국 증시는 이제 아니고 다시 미국 증시로 가자.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20%에서 30% 정도는 언제든지 이제 국내 증시를 담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예, 20-30%는 국내 주식, 뭐 일부 미국 주식도 있을 거고. 그다음에 좀 오늘 김 팀장님 말씀 중에 눈에 확 띄는 거는 역시 현금 보유를 30% 정도까지 좀 늘릴 필요가 있다. 그걸 좀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. 맞습니다. 기회가 올 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KB증권 청담 스타점의 김성민 PB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